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볼까요? 네. 네, 장애인 이동권 바로 앞에 있었던 바로 그 김동길 기자가 했었던 그 리포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리포트가 나갔는데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제가 오늘 이슈픽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신행거한테 이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신행거는 네. 뭐 장애인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좀 많이 보십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제 뭐 횡단보도 건널 때 앞에서 이제 오시는 분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렵게 이제 좀 불편하게 걸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제 주변을 좀 유심 있게 보게 됐는데 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의 눈에는 이제 많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사진 한 장 함께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떤 사진일까요? 이거는 뭐 그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그 안에서 찍은 건가요? 네, 국회의사당역 4번, 5번 출구 가는 길인데 네. 이 사진을 보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철 투쟁이 거의 700일이 다 돼가는 것도 이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생각. 또 그래서 현장으로 가보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 정부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읍면동 단위부터 이 지자체 역할이 더 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천시 의원과 함께 해당 지역을 돌아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냥 다녔던 길들이 휠체어에서 탄 시각에서 보니까요. 정말 이 보행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요. 또 네. 이제 불쑥 튀어나와 있는 장애물로 좀 위험한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담은 이제 안상훈 PD는 1인치의 장벽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안상훈 PD의 그 유튜브에도 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뭐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1인치는 2.5cm인데 누군가에게는 밖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네. 엄청나게 큰 벽, 또 장애물이구나라는 좀 느꼈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도 함께 타봤는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찾아야 했고요. 또 그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도 찾아가야 했고 또 기다려야 했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제 국회로 와 보면 국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법 정부 개정안이 지금 있는데요. 현재 국토위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우선이다. 그래야 장애인들도 밖을 나설 수 있는데 지역에 보면 무장애 환경 조성은 지자체의 노력이 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3기 신도시 또 앞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조성이 될 텐데 이 신도시 조성을 할 때 무장애 환경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무장애 환경 도시요? 네,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작은 읍명동 단위부터라도 만들어 보고 이를 모델로 제시를 하면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메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그리고 또 제안을 하나 더 해보는 건 여러분들도 다니시다 보면 이제 보행로 옆에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행로를 좀 블럭으로 다 채우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 같이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좀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자전거 보행로만큼 이제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휠체어 길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 바람이 들고 아무튼 뭐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민생. 이게 77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77로 읽어야 되나요? 77, 77, 77이 맞겠죠. 왜냐하면 네.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지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77개의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생 법안 그 숫자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 대책 법안에 눈길이 이제 많이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법안 그 내용일까요? 네, 이르면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이제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됩니다. 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3회로 이제 늘어났고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이제 총 2년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1년 6개월씩 최대 3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12주 이내에서 32주 이후로까지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네, 주로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들 기준으로 한 그 법안들이 많이 그 눈에 띄는데 프리랜서들을 위한 그 법안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 드네요. 들으면서. 네, 그것도 있지만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네. 이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어려움이 또 큽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 12살, 12살인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육 지원을 할 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면 네.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둘, 셋까지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근데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지난 7월에 그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이제 8% 늘었다. 오랜만에 이 늘어난 수치가 이제 그 표로 나왔는데 출산율이 계속 좀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정부의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한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의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지원이면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출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네. 이제는 양육 지원에도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바로 그 부분 주거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부담이 그 장애물이 이제 좀 거쳐져야 출산율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입니다. 볼까요? 일그러진 영웅.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번 한 주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국회에서 일그러진 영웅이다라고 하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키워드로 제시를 했으니까 누군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문체 위에 이제 현안 질의 이제 장면에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이번 주에 그 증인으로 좀 출석을 했었죠. 네, 신앵커는 홍명보 감독하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때 네. 수비수인데 두 골을 넣었습니다. 네. 강렬한 중거리 슛으로 이제 독일에 3대2까지 따라갔었던 그 장면.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4강으로 가는 마지막 그 스페인전 승부차기 네. 5번째 키커로 나와서 결정을 지었던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그 정말 영웅이었죠. 네. 저희들이 힘들 때 IMF 시대를 지나고 나서 2002 한일 월드컵을 지날 때 아마 공익 광고로도 홍명보 당시 선수가 네. 두 손을 번쩍 들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이제 저도 홍명보 감독하면 그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레전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홍명보 감독이 국회에 섰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유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감독 선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갑자기 이제 홍 감독을 택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가 됐고 면접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고요. 또 내정설 등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까지 홍명보 감독이 하게 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겠다며 이제 사퇴 요구도 일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나 좀 반발도 있었고 좀 비판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 감독의 발언 준비가 됐는데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실까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네, 문체위 회의를 보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고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안타깝다, 좀 무거운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